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 사업, 주민수건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이월돼서 올해 예산이 지금 한 90억 정도였는데 지금 전반기하고 후반기 지금 사업까지 합쳐서 전반기에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고 후반기에 예산을 얼마나 지금 계획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를 서면으로 저희들 의원님께 예, 알겠습니다. 서면을 주시고 이 주민수건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수십억을 이월시켜서 전년도에도 각 읍면에 보면은 많은 주민수건 사업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시행이 한 20, 30% 접수된 거에 주민수건 사업을 한 100개를 했으면 한 20, 30개 3, 40개 정도밖에 안 하고 계속 그게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은 이월시키고 또 사업은 진행이 안 돼서 주민들은 계속 원성이 크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수건 사업이 이제 이장이나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부서에서만 그냥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총괄해갖고 저희 사업부서하고 같이 현장 답사하고 또 읍면 배분 이런 거 해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어떤 마을에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을 듣기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요청합니다. 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시스템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이태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건 사업 관계는 금년도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주민 수혜도가 높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1차 사업분으로 확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얼마나 예산을 썼죠? 주민수건 사업 상반기에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저 320건에 29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1차적으로 계획했다는 거는 몇 건에 몇 억이죠?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그거는 별도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1차 사업분을 확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비교적 이제 사업 규모가 크고 또 사업의 시급성, 투자 효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 사업을 또 재확인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읍면에서 읍면에서 각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이장님한테 건의하고 또 이장님은 면에 건의해서 또 면에서는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군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또 주민들한테 또 접수받은 것도 해당 읍면을 통해서 좀 신청을 해서 타당성 있는 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이장님들이 보니까 일부 작은 면이나 이런 데는 이장님 한 분당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2천 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던데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의원분들이 또 접수받아서 또 주민들한테 접수받을 것들을 이장과 협의해서 또 면에 올렸습니다. 면에 올렸는데 한 뭐 10여 개 올리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두세 개 되는데 그거는 의원들이 현장 전부 다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그것 다 확인하고 했는데 후반기 사업에 다른 의원님, 동료 의원님도 확인해 보니까 뭐 한 10개 정도 올렸는데 3개 정도 반영이 될까 말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한 15개 가까이 접수는 했는데 그게 뭐 두세 개 되고 뭐 세네 개 되고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접수받은 거 이장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거하고 이장님들이 또 주민들한테 접수받은 거보다 어떻게 사업 결과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올해 이것도 후반기 사업까지 하면 지금 전반기 29억 있고 후반기에 뭐 지금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또 한 4, 50억 또 내년으로 또 2월에서 내년에도 한 주민수건 사업 한 100억 또 책정해서 할 예정이지 지금 저희가 접수한 거에 면에서 접수 올라온 것에 대비해서 실제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한 100개 올리면 30개 정도 할까 말까란 얘기예요, 지금. 왜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거 접수받아서 면을 통해 가지고 이장과 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리라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532건이 건의가 돼서 322건을 처리해 드렸어요. 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차 하반기 사업이 다 모두 확정돼서 한 게 아니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수건 사업 할 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도 없겠지만 또 여기 예산이 90억 세웠는데 90억을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70%든 100가지를 주민수건 사업 올리면 70가지라도 좀 해줄 수 있게 여기 뭐 실질적으로 아마 다 조사를 해보시면 면에서 공식적으로 아까 뭐 전반기에 320건, 530건 중에 320건이면 한 60% 정도가 해줬다고 하는데 이게 530건이 아니고요. 1000건도 넘습니다. 올리는 건 그렇게 계획을 각 읍면에 개발 계장이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올리질 않는 게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올린 것 중에 지금 60%면 실질적으로 치면 30%도 될까 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하시고 주민수건 사업 이런 것들은 최소한 올라온 것 등에 그 중에 선별을 해서 올린 게 500건이라는 거예요. 500건의 60%가 아니고 그 외에 몇천 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린 것의 70% 가까이는 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30% 40%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예산 또 내년에 뭐 4, 50억 또 이월시키고 이러지 않도록 올 후반기에는 지금 1차적으로 지금 확정해서 10월 뭐 초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모든 거를 뭐 통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 담당 계장이나 또 직원들 통제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의사 그리고 각 읍면의 개발계장의 의사 이런 것들도 읍면의 의사도 좀 적극 수렴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직 이제 사업 추진도 1차 사업이 이제 10월 초면 명절이 끝나면 사업이 추진되는데 추가적으로 사업이 좀 2차 사업, 3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올해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관광과 제가 질의에 질의 시에
뭐 뒤에서 그 경청을 하셔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비 요 8천만 원이 그 병영체험장 조성 예. 그거 반납분 이거 편성하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사업 계획이 지금 정해져 있는 딱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저기 사실 급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또 도시 계획 사업 분야는 예. 여러 가지 사업장이 많으니까 예. 그 금액에 맞춰서 다른 실내 사업을 뭐 내년도 사업 계획할 걸 뭐 땡겨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지금 여기 예산서는 올해 예산이니까 표시가 안 됐지만 예. 2월 사업비도 이쪽으로 다 지금 그 편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월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비는 당초 저희 그 과거 민통선이었었는데 해제됐었던 지역에 우리 어떤 행정 영역의 어떤 확대라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 그쪽에 우리 군 지휘부와 또 우리 의원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그 했었던 사업이니만큼 이러한 그 재원도 어떤 그런 취지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지라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저 위원장이 하나만 좀 부탁을 드려요. 아름다운 그 도시환경 관리하면서 명품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품 디자인 거리 조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박 과장님 자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도사리 저수지 중공식 관계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클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 심사하겠습니다. 네, 클린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반가운 그 예산이 좀 있어서 예. 이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급수 취약 지역 시설 정비 사업 이거 8천만 원 이거 계산을 하셨는데 저기 이거 대상지 어디예요? 저기 8천만 원 예. 군비 서천 도비 4천만이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가뭄 극복 사업으로 도에서 4천만 원을 보조받으면서 지원받으면서 이제 추진한 사업인데 적당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해안면의 그 치수시설과 월명리, 두무리, 고대리 4개 지역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가뭄이 올 가뭄 때 상당히 가뭄이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발생 그 가뭄이 많았던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4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의회 열릴 때 본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그 치수 사각지대를 누차 이렇게 마을명까지 지역까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지역은 또 싹 뺐네요. 또 새로 신규거만 또 이렇게 들어갔네. 하여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여 의원입니다. 여기 130쪽에 130쪽 얼마요? 130쪽이요? 예. 130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유독 폐기물 수거 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유독 수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산물 폐기물 중에 이제 폐비늘 있지 않습니까? 폐비늘 그 수거비 그건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에 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모르지만 그 농가에 보면은 그 예전에 농약들을 많이 쳤잖아요. 예. 치다가 이제 그 잔여 농약을 어디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게 보관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함부로 그러니까 혹시 그 보상금이기보다는 수거하는데 그 좀 인력을 좀 보충하셔서 그 잔여 농약, 필요 없는 농약을 어떻게 남아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묻힌 행사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여기 클린환경과에서 하셔야 되는 조사인지 모르지만 그 자녀 농약 그 이장님이나 마을을 통해서 그 진짜 필요 없는 거 아무데나 막 버리면 이제 우리 이제 땅이 이제 거기 폐해가 되고 하니까 그거를 좀 이제 수거하시는 방법도 한번 하셔서 그 안전하게 농약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좀 그걸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뭐 안 하셔도 되시고 그걸 좀 이장님을 통해서 수거 다 할 수 있도록. 농약 공병 그 수집. 봉병 수업할 때 그 봉지에 들은 농약도 있고 그게 저희가 매립장으로도 갈 수 없는 거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제가 좀 이게 보게 노인네들이 계시는 집에 옛날에 쓰던 농약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한 폐기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면 2단계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면 여기 뭐 예산은 그렇지만 그 남면 3단 2단계는 끝났고요. 남면 3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용화 지역과 청삼리 그래서 그 송우리죠. 이쪽으로 지금 그 하수 관거와 이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 70%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들 중에 일부 아직 자기네 집까지 안 왔다고 용화 1위 지역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담당 계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뭐 이번 농사철이 좀 끝나면 추가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3단계 하수관거 공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좀 누락되는 게 없도록 좀 면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민원 접수되는 데라든가 그런 데 좀 확인 잘해서 사업에 좀 그 반영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한번 좀 담당 계장이 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보드리도록 하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5쪽의) 농업재해 복구 장비 구축, 요거 과장님 업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그 봄 가뭄도 올해 굉장히 심했지만 요즘 그 가을 가뭄이 아주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을 가뭄보다도 또 내년 봄이 벌써부터 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 간수 장비 지원 사업비는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대상자를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냉지 채소 관수 장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올해 이제 가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냉지 채소 단지의 가뭄이 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면 지역에 특히 이제 가뭄이 심했는데 이제 거기에다 스프링클러라든지 일반 기타 관수 장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 필요해서 또 재장비 8천만 원 구입이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가 여태까지 군에서 그 가뭄 그 장비를 지원한 게 뭐 관정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콤프레시아라든지 어떤 그 양숙이라든지 요런 거를 저희가 그 농기임대은행에 비치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을 그때그때 그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예. 제가 그 주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 편성을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 우리 그 군의 그 시래기가 이제 농산물의 주력 산업이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해안면 지역에는 일찍 좀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 해안 지역의 기후적 특성상. 8월 20일 전후에서 해안 지역에는 파종을 했기 때문에 해안 지역의 그 시래기 발화율은 굉장히 좋아요. 예년의 어떤 그 발화율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근래에 그 양구에서 그 시래기 농산물이 이제 주력 그 상품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해안면 위주의 어떤 시래기 그 농가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특히 남면 또 동면, 심지어 이제 방산면에서까지 이제 지금 시래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안 지역보다도 노지에 한 10일에서 15일 후에 그 시래기를 파종해야 이제 이 기후적 특성상 이게 맞습니다. 근데 8월 20일 이후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발화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나마 이제 발화된 것도 스프링클러나 이제 이런 그 시설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최소한 발화를 시켜갖고 좀 관리를 하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요. 농기계센터에도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지원 사업도 해안면 지역이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건 당연한 거고, 외지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지역을 달리해서 이렇게 같은 농사를 짓는데 소외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 그 현안 대책 사업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행정의 지원 혜택이 골고루 좀 갈 수 있게끔 이제 이게 좀 전환이 돼야 돼요. 발상의 전환이 돼야 됩니다. 예. 해안의 그 과거의 고랭지 그 채소단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만은 지금은 90% 이상이 외지의 그 자본가들이 온 그 인삼농가로다가 많은 땅이 지금 잠식되고 대체되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 못하는 어떤 고랭지 채소단, 해안에 계신 분들이 이 해안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남면, 동면, 저 군량리까지 가서 농사를 져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좀 현황도 좀 파악을 해서 이거 좀 달리해야 돼요. 이 배분 방식이라든지 지원 방식을 이 지역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검토해서 이번부터 그렇게 좀 될 수 있게끔 집행에 좀 운영 의미를 좀 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으로 계상을 하는 게 그 재복구 장비하고 그다음에 관수 장비가 이게 이제 그 어느 뭐 일정한 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장비를 갖춰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뿐이 아니고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는 언제든지 그 임대해서 활용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태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뭐 가축 사육 운영 관리 관련해서 축사 관련해서 축산업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분뇨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퇴비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축사가 있는데 그런 노후 시설, 뭐 지붕이라든가 문짝 이런 그 보수나 보안 사업 관련해서 혹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양성화된 그 허가가 이미 득해서 양성화된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 개설 시설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일정한 농가 이하의 그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그 지금 축사가 양성화되어 있는 축사가 아니고 그 무허가 축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보조금으로 그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뭐 양성화되고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지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 뭐 지원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지원했는지 서면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 그 양성화되지 않은 축사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런 데서 또 그런 분들이 취약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사에서 저번에도 우사에서 그런 뭐 화재 나서 소들이 피해를 입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원 사업들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개선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그 요새 가을에 이제 감자 수확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감자 수확을 하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 저 임대은행 이런데 감자 수확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있죠? 거기 지금 그게 이제 땅 속작물 수확기라 그래서 그 감자 수확뿐이 아니고 그 이제 뭐 인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돌고르기 작업, 그다음에 감자 캐는 작업 이렇게 병행하는 장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그 현재 몇 대는 보유하고 있는지 그 사항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그 지금 농가들에서 요새 이제 뭐 감자 같은 게 워낙 품질이 좋으니까 또 서울에 이제 대규모 제과회사 이런 데하고 이제 계약 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특히 뭐 해안 지역 이런 데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확기가 없어가지고 수확기가 모자르고 또 수확기가 뭐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하여튼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감자 수확기나 이런 것들 지원한 게 최근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그 감자 수확기를 몇 대 구입을 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농기계 장비를 여러 종류의 그 많은 양을 구입을 하는데 특히 이제 감자 수확기 같은 거는 이제 대부분 수요가 해안 쪽에 이제 거의 한 95% 이상이 해안 쪽에 이제 그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일정한 지역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일정 농기계를, 특정 농기계를 구입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가지고 있는 장비 수가 적을 경우에는 또 이제 추가 확보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임대사업소 해안면 분소를 저희가 이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면 분소가 설치가 되면은 해안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말씀하신 감자라든지 고냉지 채소 이런 콩 이런 수확기계라든지 파종기계는 집중적으로 해안에 배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사업을 판단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도 미리 하셔서 얼마나 좀 차후에 비치를 해야 될지 또 이제 가능하다면 그런 감자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됐던 대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시래기 축제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 혹시 가서 잘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시래기 축제는 10월 말경으로 잠정적으로 됐고 저희가 이제
예산 관계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저희가 축제위원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행사를 동계 안 하고 늦은 가을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시래기 체험 채취도 하고 뭐 또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번에 좀 많이 확대해서 좀 다부지게 행사가 좀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행사에 좀 문제점이 없도록 수시로 준비하는 것들 좀 확인해 주시고 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사과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이제 재배 면적도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사과에 대해서 지금 이 올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과수 농가들이 지금 뭐 나무가 뭐 이 시간 묘목을 심었는데 뭐 말라 죽고 막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 관정이나 이런 관수시설 지원 사업을 벼농사나 뭐 이런 쪽에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과수 쪽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여러 가지 내년에는 어떤 저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수 시설이나 관정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년에는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구 지역을 사과 명품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행안부 사업비 30억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안을 저희가 차근차근 해결할 사안입니다. 예. 그런 사업들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공동 선별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과수 분야에서 나타나는 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사항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좀 올해 미흡한 점은 내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대책위원장님 자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보건수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네, 보건수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3조 민간이 다툼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본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구 인해병원이 분만 취약지 사업 공모로 선정됐는데 지금 인해병원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인해병원은 분만 취약지 사업 선정된 게 아니고 외래 산부인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 취소를 복지부에 보내고 지금 현재는 양구 성립병원에다가 다시 외래 산부인과 지정을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9월 말이나 10월 1일 정도에 제가 올라가서 또 심의위원회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해병원에서 성립병원으로 옮겼는지 그 상황을 제가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때 지나봐야지만은 성립병원이 확정이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인해병원은 취소가 된 겁니까? 외래 산부인과는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지정 취소했고요. 네. 지금 아직 성심병원은 지정이 되지 않고. 이제 지금 지정 계획서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복지부에. 그럼 1억 700만 원 이 인프라 구축은 어디에서 집행? 요거는 2015년도 지역 행복 생활권역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하천군, 홍천군, 양구군, 강원대학병원하고 고위험 산모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3년차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16억 7,600만 원이고요. 올해차가
그 양구군에 이제 5,800인데 전체가 3년간 양구에서 부담만 있고 5,800만 원 양구로 오는 건데 올해가 이제 1억 700만 원, 내년이 2억 1,800만 원, 2017년도가 2억 3,3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위험 산모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산모 스크리닝을 설치하고 스크리닝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 출산센터를 구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출산 전후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강대병원하고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강대병원에다 그럼 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대병원에 지원해 주는데 강대병원에서 이제 그 고위험 산모 관리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장비를 사가지고 관리 같이 해주고. 특히 이제 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외래 산부인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 특히 분만 취약지로 이렇게 선정된 양구에 이런 어떤 산모들이 이런 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1쪽에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해갖고 4억 9,800만 원 이거 당시에 없던 예산 편성한 건데요. 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네, 요것도 그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역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인제군하고 양구군하고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3년 차에 28억인데 저희 군이 이제 14억이 되기 때문에 올해차 2015년도 4억 9,800만 원을 갖다가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게 민간 사업 사업 내용은 그 스마트 건강관리에서 커버넌스를 구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 단위 원격 의료 진료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스마트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 전문 용어를 쓰니까 이게 이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게 체감적으로 잘 느껴지질 않거든요. 예, 알기 이제 쉬운 이게 말로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예. 그 고혈압, 당뇨 환자들, 노인 어르신들 건강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보건진료소도 있고 저 읍면에 다 보건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좀 그걸 해야지 왜 인재군하고 또 구축을 해갖고 이걸 여기 이제 그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사업은 한 개 시군에서 하면은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이게 이제 인접 시군하고 이제 어떤 공동으로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걸 사업을 갖다가 이거 지원 신청해서 공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인재군하고 하게 된 동기는 그 인재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 코디가 이분이 이제 계속 재가지고 혈압이나 뭐 당뇨를 좀 수치를 재가지고 변화된 상황,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변화되면 어떠한 뭐 건강 관리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거,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으로다 이제 원격 조정. 예. 진료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 근데 이런 이제 올해차는 좀 늦게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공모사업이 늦게 확정되고 이게 진행됐는데 올해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인재군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은 일단 장비 위주로 좀 구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재원 조달을 대부분 이제 국도비를 하고 군비 부담이 적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제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보건소에서 특히 군민들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그 시스템 구축 사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효율을 그렇게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보건진료소의 화상 진료 시스템,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실질적인 원거리에 계신 분들의,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이게, 제도고 사업이다. 이렇게 해갖고, 각 보건진료소마다 화상, 진료 시스템 다 갖추고 있죠? 했죠? 예, 그거. 갖추고 있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 잘 돼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기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의사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처방전을 이제 진료소장들이 처방을 내지 못하니까 화상 진료를 해가지고 의사들한테 면담을 해가지고 네. 처방을 받습니다. 그 처방까지 가능해요? 예, 화상으로? 화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주면은 그 약에 대해서 이제 진료소장들이 이제 거기서 구입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이나 뭐 처방 진단서 발급은 안 되고요. 다 돼요? 진단서 발급은 안 되고 하여튼 그 고혈압 당뇨 환자들 지금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대개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의사하고 대면 진료가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료소에 네. 의사들하고 보건소 의사하고 화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뭐 지금 소장님 설명대로라면은 본 의원이 좀 이해가 많이 부족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저도 고혈압 환자고 저희 집에 또 뭐 노모도 계셔갖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 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진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진단서 발급도 진료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화상으로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 저희가 해갖고 그 장비업자만 좋은 일 시키고 뭐 그 용역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배불려주는 좀 이런 좀 우려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잠깐 뭐 의견을 요게 좀 상의합니다만 지금 왜 복지부에서 요양보호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제도. 예. 그거 아시죠? 예. 근데 거기 보면은 1년이나 2년이나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그 요양 등급을 다시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성 질환 같은 분들은 이게 나아질 수 없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의사를 대면해 갖고 가서 건강을 의사의 의견서를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완전히 집이나 요양원에는 뭐 전문 앰뷸런스라든지 전문 인력이 그렇습니다만 일반 가정에서 요양 등급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들은 잘못하면 병원 가다가 이게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진단서 발급도 안 되고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그렇게만 된다면 이거 괜히 헛돈만 쓰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게 이제 의료법상으로 진단서 발급은 의사가 이제 대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사들이 의료법에 화상 진료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법에 좀 어긋나는 건데 지금 저희 이제 농어촌 지역에 뭐 고혈압, 당뇨, 성병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화상 진료를 실시하게 돼 있고요. 아직까지도 일부 의사들은 화상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많습니다. 협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의료법이 아직 개정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는 요양보호사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양구지사라든가 만나가서 한번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양구지사장을 만나서는 안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 업무입니다. 그게 우리 군 관내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90대, 100세 이런 분들이 작게는 1년에 한 번,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모시고 가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단가에다 막 들고 가고 그것도 소방서 앰뷸런스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초비상이에요. 꼭 병원에 가야지만 그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아질 수 있는 질병이면은 그 등급을 정확하게 해서 국가 예산도 줄이고 하지만 90살 먹고 100살 가까우신 분들이 더 나아질 확률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영구적인 그게 그 진단을 해갖고 반영구적인 진단이 돼갖고 하던가 아니면은 양구군에서만큼은 지금 적극 행정을 펴서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가서 방문해갖고 가서 의사들이 가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지금의 현 제도에서 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화상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햇돈 쓰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뭐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또 뭐 우리 장기 그 보건 의료 교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하여간 그런 걸 좀 잘 감안하셔서 좀 사업 집행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요구한 그런 사항도 이게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이다 이게 과장님 소관이에요. 그거 모든 건강 관련해서 국민의 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과장님이 업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등급 판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등급 판정은 아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전문 의사가 진단을 해가지고 등급 판정을 하는데 그게 어쨌든 여기에 주민들이 병원에 가는 일이에요. 병원에 가서 하는 일인데 하여간 하여튼 제대로 한 대로 저희가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네, 보건사님 자료 들어가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건설 과장님 준공식 다녀오셨는데 자리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의 서청 고양이강 정비사업 예산이 10억 정도가 지금 추가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청 고양강 정비사업은 당초 올 사업비에서 10억이 추가로 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금해에 배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187억 되는 사업비라서 계속 매년 사업비로서는 당연도에 마무리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10억 부분을 지원이 돼서 저희 군비랑 국비랑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당초에 이제 선정됐던 업체가 우리가 이제 보고받았던 업체에서 또 저번에 현장 지도 나갔던 업체에서 또 양구의 업체가 변경됐다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 업체 자체에서 하도 심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견적서류를 봐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사도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양구의 업체가 또 이렇게 업체가 변경돼서 하도 업체가 선정돼서 하게 된다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지금 123페이지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어디에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이 어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금 지석 1, 2 마을회관 앞에를 사업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5mm 각시고 상류가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현장을 나가 보면 지금 남면 송오리 일대하고 방산의 장평리 일대 이쪽 지역에도 용수로가 지금 규격 설치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규격이 폭이 좁고 관로가 통상 요새 새로 놓는 거는 어느 정도로 지형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통상 어느 정도 통상 800에 700 폭이 80cm고요. 높이가 70cm. 예, 그런 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지금 설치된 거는 지금 송오리 같은 경우만 해도 한
한 6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예, 예. 60도 안 되는 게 또 이렇게 꺾여가지고, 예, 좌우측으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그 오므라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수로관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우리 지역도 한번 나가서 현장 좀 확인해 보시고, 예, 예. 방산의 장평리나 그런 쪽에도 지금 방산 지역에도 이런 그 용수로 이런 게 정비가 그 지금 안 돼서 지금 많은 애를 그 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이장들하고 또 개발계장하고 좀 확인해서 이런 쪽에도 좀 그 수리설 그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 확인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6월부터 7월 사이에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4페이지에 그 한 해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있는데 바퀴반 정비 사업으로 뭐 해안 지역에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뭐 그 관정 지역 관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 바퀴반 정비로 뭐 8개인가 몇 개를 했는데 10개인가를 했는데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혹시 해안의 바퀴반 정비 사업으로 대략 어느 정도 그 대형 관정을 뚫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약 20여 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 그 한 해가 됐을 때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제 기억엔 약 18공 정도는 정상이고요. 2군데 정도가 보수가 요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뭐 활용을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그 저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거만 고장 났는지 모르겠지만 관정이 지금 그 모터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서 이런 관정 뚫어놓고 보관 덮개나 이런 거 다 잘 돼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물은 잘 나오는데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관정 개발 사업 한 지가 그게 얼마나 됐죠? 바퀴관 정비 한 지가? 거의 짧게는 한 7, 8년 정도 되고요. 5년짜리도 있고 대개 거의 10년 정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누가 이렇게 수시로 확인해주고 이렇게 정비를 안 하니까 대형 관정의 모터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장난 지역에 그런 것들은 좀 정비가 돼서 그게 여러 농가가 대형 관정이면 여러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정비가 될 수 있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한참 났을 때 조사를 저기 했었고요. 요번에도 다시 한번 일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들어오시면 같이 한번 가서 상태도 점검해 보시고 같이 좀 해서 요게 빨리 좀 개선이 돼서 지금 가을에 또 이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또 시래기나 이런 게 엄청 생육이 더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현장 같이 가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3쪽에 한전천 응구사업비로다가 10억 원의 예산이 이게 편성이 됐거든요. 예, 예. 한전천은 저희가 그 정비가 잘 돼 있는 지역이고 그 한전천 정비가 마무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예. 근데 이게 무슨 응구 복귀비가 10억씩 들어갈 정도로 이게 재해가 발생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천은 정비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천 기본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재당이 낮은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새로 변경되면서 공수 빈도를 계산해서 그래서 하천 호안을 숭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안 숭상. 그 무슨 말씀이죠? 이제 기존 하천 제방에 뚝마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홍수위가 더 높아져야 된다 해서 제방을 더 높여야 되는, 하폭은 넓히지 않고 제방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수 예방 사업비로 저희가 국민안전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한전천이 거기 중간에 다리방도 새로 놓고 주곡까지. 예. 그게 이렇게 좀 굽어 있는데도 피고 높이는데도 얼마 되질 않아요. 그게
그리고 거기 그 수해가 발생됐다라는 뭐 한전천의 어떤 범람으로 수해가 발생됐다라는 이런 이 보고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가 의원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수해가 발생되는 데는 저 서천 지역이죠. 거기는 굉장히 수량이 작습니다. 한전천은. 그다음에 거기 거의가 그 도사리부터 주공리까지 거기 그 직할천 아주 이 구비가 없이 그 직천이라 갖고 거기는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예산을 이렇게 할 정도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정착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직활하천인데 일시에 강우가 이제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지금 홍수량 계산해서 지금 그 제방 단면이 낮다고 지금 판단이 된 겁니다. 하천 계획상에. 그래서 그 부분을 숭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전천에 이제 그 주요 이 수원지인 그 도사 저수지가 또 준공이 돼서 예. 거기 담수량도 있고 그 다음에 도사리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전부 다 거기 산이 그 마사토 지역이에요.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장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뭐 10억 얼마의 긴급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응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기는 재해가 없는 지역인데,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저쪽 뭐 팔랑천이나 이런데 이렇게 합수가 되는 지역이 굉장히 이런 수리시설 미약으로 인해서 거기 물도 정체되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제대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라 그래서 그냥 사업비 따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대로 좀 현실에 맞게끔 좀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거.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할 게 뭐가 있어요? 한전천에 거기.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국가에서 저 돈을 내려보내서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하천개발국상에 가장 서천에 지금 만나는 지점에 습지 부분에서부터 물이 올라가는 부분이 홍수시에 물이 상승이 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안전처에 안전적인 이런 홍수 때 홍수 피해 예상이 된다고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반영을 해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응급복구비를 10억씩 거기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재해가 있다라는 걸 공감을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데보다는 다른 데 우선순위가 있는 게 이게 좀 잘못됐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다른 과 예산심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뭄이 굉장히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가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3년째 내년에는 지금 벌써 이제 더 심각하다 그럽니다. 특히 이 영서지방에 내년도에는 식수마저도 좀 우려가 된다 이런 게 언론에서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예산서 보면은 124쪽에 어렵게 확보한 뭐 이 한 해 관련 시설비나 이 대책비가 대폭 삭감이 돼 갖고 이게 경정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죠? 뭐 긴급 재해 대책비도 이 10억이 긴급 재해 대책비만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 가문은 특별세 부분을 받아가지고 124페이지 가문 대책 지원비하고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그다음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밭작물 소형 개발 관전 개발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한 해 대처하는 여기 8억 7,300만 원도 삭감이 되고 시설비에서 여기 긴급재해 대책비도 10억에 18억이 삭감이 됐는데 예.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을 해요? 이거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 지금 올해 아까 정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해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앙하고 도에 계속 사업비 지원 요청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이 있지만 요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국비와 도비 특별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국도비 받아왔으니까, 군비 부담금은 이제 빼는 거죠. 예, 군비 부담금을 좀 아끼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하여간 뭐 그런 또 어떤 예산의 어떤 운용을 살리는 건 좋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그 주문을 하는 게 우리가 꼭 국도비만 받아서 또 우리가 그 사업 대상지가 또 우리 군 뭐 관할이다 뭐 아니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저수지 준설 같은 걸 농어촌공사 쪽에만 예. 일임을 하고 이러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그 우리 군비 예산을 뺄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저희가 용도 전환을 해서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걸 준설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은 그 물의 어떤 수혜는 우리 국민들이 100%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사리 저수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농어촌 지사장이 마침 와가지고 먼저 정차수위원회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저희대로 노력을 하면서 농어촌 공사도 이런 식으로 좀 저희 양구군 입장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금 저기 미팅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오후에 지금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뭐 지사장도 지상이장 예, 저희 나름대로 뭐 중앙부처 열심히 뛰고요.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거 이 저수지 준설 이거 빨리 해야 돼요. 특히 오른 저수지는 제가 그 지역에 연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구의 젖줄로 보면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오른 저수지만 잘 관리를 해서 그 담수량만 높이면은 여기 남면 양구 지역 그 아주 곡창지대가 다 수혜를 받아요. 그게 과거에는 그 수리시설 그거 하나만 잘 운영해 갖고 충분히 양구군이 이 가뭄을 이걸 해결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외에 댐이나 식수댐 만든다고 거기 그 치수원인 그 비야 그거 다 그 시설 양구군에서 그 파괴시켜서 저수지물 다 없애버리고 저수지는 다 이게 메꿔져 갖고 말만 그게 저수지지 그 물 제대로 빼면 한 달을 못 가요. 그게 무슨 저수지입니까? 그거 양구군에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그게. 예, 하여튼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앙부처 긴밀 협조해서 준설이 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십시오. 지라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라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안전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실과소 읍면 2015년도 2회 중앙경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4일 조례특위 후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